저는 실제로 20대 초반에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해서 아주 위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제 모습이 어땠느냐? 작은 일에 눈물이 왈칵 난다든지 또는 평소보다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고 누구나 다 알아보기에 그런 모습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겉으로 막 웃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했어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충격받고 트라우마 받고 우울증이 생겼다 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우울증은 우리 뇌에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됐다 그 뜻입니다. 주변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혹시 원장님도 우울감 같은 거를 느껴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늘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20대 초반에 정신과 의사가 아닐 때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그런 계획을 짜고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해서 아주 위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울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우울증은 늘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의 유병률은 20%가 넘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한 번 이상 앓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즉 이렇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나한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증상인 거네요. 오늘은 그 우울증 환자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울증이란 게 좀 정확히 뭔지 알고 싶은데 우울증이란 게 뭔가요?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말 때문에 우울하다,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영어로 Depressive Disorder거든요. Disorder라는 말은 질병이란 뜻이에요. 즉 우울한 질병이란 뜻입니다. 우리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울해, 슬퍼 이런 다 우울증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진단 기준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동시에 지속됐다 그러면 꽤 심한 우울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울증 환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궁금한데 영상 짧게 한번 시청하고 가보실까요? Oh, sorry, thank you. How you doing? God, it's exciting, isn't it? I hope things are better outside of football. No, you keep it. Oh, wow. 제가 심각한 우울증 9가지를 다 만족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즉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까지 옮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제 모습이 어땠느냐? 폐인처럼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고 누구나 다 알아보기에 그런 모습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겉으로 되게 잘 지냈거든요. 겉으로 막 웃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계속 잘 들었고 그렇게 얼마든지 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계속 울고 혼자 있을 때 계속 울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툭 하면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정신과 전문의가 얼굴만 봐도 우울증인데 이랬을 수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거절을 당했어. 내가 입시를 했는데 너무 근소한 차이로 입시에 실패했어. 이런 일이 있더라도 상당히 슬프고 우울하고 하지만 2, 3일 살짝 우울하고 만다든지 비유하자면 이슬비가 좀 내리고 그친다든지 이런 거지 병적인 우울감은 막 폭우가 한 달씩 오고 하루에 상당 부분이 우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내내 우울한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우울병인 상태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을 가끔씩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덜 느끼고 또 금방 사라지고 이런 게 특징이죠. 즉 정상적인 우울감과 병적인 우울증의 차이는 우울한 정도 그리고 강도와 빈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듯이 우울증이 심한 분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거나 웃고 활발하게 지내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우울증인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울증에 걸리면 작은 일에 눈물이 왈칵 난다든지 또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우울증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한없이 못난 것 같고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지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도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신경전달 물질이 결핍이 생기면서 집중력이나 능률이나 기억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면 방금 들은 상사의 지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좋은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 더 긴장하고 더 실수 많이 하고 악순환을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우울증에 걸리면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증상들이 일반인과 다르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충격 받고 트라우마 받고 우울증이 생겼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선후 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트라우마를 입거나 하고 나서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오면 우울증 질병에 걸리는 거고 스트레스 받아도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오지 않고 그냥 계속 튼튼하게 있으면 우울증이 안 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아니 내가 배우자가 외도해서 우울증이 생긴 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내가 우울증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다리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위로해주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이런다고 해서 다리뼈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기부스하고 수술하고 철심 받고 이래야지 골절이 낫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심한 우울병은 똑같아요. 신경전달 물질이 균형을 딱 찾고 나면은요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돼도 싹 사라지는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약 먹고 상당 부분 치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네요. 병원만 가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꼭 주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근데 그 우울증 약의 부작용 아니면 뇌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 중독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불안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의존성, 중독성, 습관성, 내성 이런 거 없는 항우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이들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부작용 심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환자분들에게도 제가 많이 우울증 약 처방하지만 나한테 맞는 우울증 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은 그런 약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용해야 우울증이 나아질까요? 호르몬 정상화가 되는 거는 보통 몇 달 만에 싹 좋아져요. 그런데 싹 좋아졌다고 섣불리 그냥 끊으면 안 되고요. 최소 6개월, 1년 정도는 복용하고 약을 끊어야지 재발과 악화의 우려가 적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짧은 분들도 있고 오래 먹는 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또는 길면 한 2년 정도까지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생활 패턴에 갇힌 사람이 약만 먹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신체 건강을 유지해야지 정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 신체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규칙적으로 잠자고 규칙적으로 밥 먹고 그리고 신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정신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과음을 한다든지 또 매우 불규칙한 무절제한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하는 환자분들한테 절대로 술 먹지 말라고 하고요. 약을 한 번도 빼먹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라. 그렇게 꼭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약도 효과를 빨리 보고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 너무 찝찝한데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 같은 건 또 없을까요? 약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온갖 약을 사용해도 부작용이 심하고 효과가 없었다든지 또는 임산부처럼 약을 먹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TMS라고 자기장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의 일정한 부위에 자기장 자극을 계속 줌으로써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전달 물질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선호하지 않거나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TMS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은 비급여 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비해서 비용이 좀 더
더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막 30분씩 15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치료도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내 생각을 교정하는 겁니다. 점핑 투 컨클루전 이라는 사고 방식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넷이겠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인 사고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쉽게 걸리는 분들의 사고 방식 중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1, 2, 3, 그러면 100이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논리의 비약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때도 교우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대인관계가 어렵겠구나. 나는 평생 아웃사이더로 지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한 달 뒤에는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설령 한 달 뒤에도 힘들었더라도 한 학기 뒤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2학년 돼서 반이 싹 바뀌면 그때는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걸 못한 걸 보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핑 투 컨클루전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시켜주는 게 바로 인지치료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저기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보니까 그때 제가 매우 심각한 우울병이라는 질병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정신과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고 했으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즉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 절망적이다, 너무 우울하다, 나는 희망이 없다, 답이 없다,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실과 다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시고 그리고 상담 받아보시고 혹시나 20대의 저처럼 질병 상태가 맞으시면 꼭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또는 우울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